진행이 될지 언급을 좀 해보면, 일단 1단원 전반적으로 쉬워요. 여기서 좀 어려울 만한 거는 급수 파트 들어갔을 때고요. 급수 자체도 조금 헷갈릴 수는 있는데 뒤에 있는 등비급수 활용 있지. 요게 내신에서는 사실 좀 쥐약입니다. 요즘에는 수능에 잘 안 나오더라고. 한 2년 됐어요, 안 나온 지. 그 전까지 계속 나왔었고, 등비급수 활용은 나중에 심심하면 마플 교과서 저기 한번 이렇게 열어서 구경 좀 해봐. 그럼 도형이 이상하게 생긴 거 하나 있거든요. 그게 하나 있을 건데 그때 가서 좀 연습을 해보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 미분법 들어가서부터가 사실 제일 문제입니다. 미분법 보시면 사실 뭐 지수로그 미분, 삼각함수 미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미분법에서 미분법이 5개 더 나오죠. 미분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투에서 배우던 게 x에 n제곱 있으면 n 떨구고 한 차수 내리고 요거밖에 없었잖아. 근데 이제 뭐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되고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되고 이런 걸 막 다 배우거든요. 하다 보니까 조금 어지러울 때가 있더라. 뭐 이 정도일 거고요. 보통 중간고사는 뭐 역함수나 이계도함수 사이쯤에서 끊겨요. 작년에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광주고가 다 들어갔었나 뭐 그랬던 것 같고 이계도까지. 중간이요? 중간에. 그 다음에 경화가 역함수를 뺐나 역함수 까졌나 뭐 그런 느낌이었었거든요. 물론 이게 경화 강조가 반대였을 수도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간은 한 저 정도 여러 가지 미분법까지는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남은 기말이 뭐가 돼요? 도함수 활용부터 쭉 해갖고 어디까지? 적분까지 들어가거든요. 여기 다른데 공대 가나? 공대 안 가는 사람 너 어디 가지? 저 전문대. 아 맞다. 그래 너도 쓰겠다 그래도. 그러니까 이 미적분이 나중에 대학교 가시면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그런 거 배우잖아. 막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 이런 거 배우지. 네. 그 정도로 그냥 딱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도 아이디어 어려운 것도 아이디어 어려운 건데 계산에서 조금 좀 어려움이 많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적분 파트는 조금 싫더라도 제가 그 뭐라 해야 될까 기탄 수학 마냥 진짜 그냥 생 적분하는 문제들 있죠. 드릴 테니까 한번 나중에 풀어보시고. 그래서 오늘 수업은 또 생각보다 쉬울 거다. 그러면 여기까지 오케이? 하고 들어가서 이제 일단은 시작할 건데 여기서 이제 얘기 시작할게요. 수열에 수렴과 발산 들어있는데 사실 수렴 발산 자체를 배운 적은 있잖아요. 수투에서. 그렇지? 그래서 수렴, 발산 정의부터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수렴한다가 무슨 뜻이야? 일정한 값에 가까워진다 이 말이죠. 그럼 수렴이야. 그럼 발산의 뜻은 뭐예요? 수렴이 아니면 발산이야 뭐 이렇게 들어있었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다루는 대상이 함수가 아니라 수열로 바뀌다 보니까 살짝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함수를 할 때 리미트 x가 뭐 1로 갈 때 fx 얼마니? 이런 거 물어본 적 있어 없어? 있죠. 특히 이제 뭐 1 플러스로 갈 때 1 마이너스로 갈 때 이런 것들을 좀 집중을 했었단 말이야. 왜냐면 유리함수 같은 것들은 정근선 있고 하면 저런 게 무한으로 찍히기도 하니까. 그렇지? 근데 지금 우리가 다룰 거는 수열로 넘어가다 보니까 n이 예를 들어 1로 간다. 그때 an을 구해라 이렇게 넘어가면 이건 사실 그냥 a1이 되죠.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열이다 보니까 특정한 지점을 물어보지를 않아요. 이렇게 물어볼 거면 그냥 수 1에서 다 다뤘을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극한을 다룰 때 보통 무한만 쓰더라. 무한으로 갈 때 얼마? 뭐 알파로 간다. 이런 것들을 다루고 싶은 게 이번 내용이다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간단하게 그냥 이런 거 하나만 풀어볼게요. 그리고 혹시 몰라서 하는 말인데 이제 수원을 좀 혹시 본인이 까먹었다. 그래서 뭐 시그마라든가 뭐 등차등비 수열의 합 같은 게 기억이 안 나면 공부는 좀 하시는 게 맞아요. 그건 좀 해주셔야 되고 일반항 찾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수열이 쭉 나가고 있어. 그러면 분자는 계속 1이고 분모가 1씩 늘어나죠? 결국에 너에 대한 AN은 얘라고 생각해도 괜찮겠네? 맞아요? 그러니까 AN이 있는데 그 친구에 대해서 무한으로 보내고 싶어요.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n분의 1이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 그럼 그거 얼마겠어요? 0이야? 그냥 그 정도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것들 봤을 때 어려워할 만하면 딱 뭐밖에 없어? 일반항 찾는 걸 좀 어려워할 수 있겠다. 근데 여기도 일반항이 얘겠죠. AN은 제겠지. 1 플러스 2분의 1 n제곱. 그러니까 너에게 리미트를 보내면 어떻게 나와요? 무한으로 갈 때 1 플러스 2분의 1에 n제곱하고 무한 찍으면 1 나오겠죠? 맞아요? 뭐 그 정도 얘기가 나오는구나. 넘어가고 발산 잠깐 좀 봅시다. 발산 보시면 이 친구 다른 거 다 괜찮은데 진동이 좀 중요하거든요.
사실 뭐 함수에서도 나올 수는 있는 얘기인데 잘 안 다뤄서 이렇게 갑시다. 수투에서 말하는 발산은 보통 무한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이지. 맞아요? 근데 지금 여기선 진동이라는 새로운 느낌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수렴하지 않으면 발산이잖아. 그러면 수열이 예를 들어 이렇게 퐁당퐁당 뛰고 있는 거야. 그럼 얘는 무한히 갔을 때 어떤 값에 가까워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없겠죠. 그러면 얘는 발산이겠지. 오케이? 그래서 발산의 종류로 진동이 있다라는 것까지는 기억을 해주셔야 될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이 바로 다음 장에 있거든요. 바로 다음 장 넘어가시면 얘 자체는 그냥 그러려니 할 만한데 지금 큰 문제 없죠? 밑으로 내려가서 요 진동에 대한 오해 요거를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일단은 진동으로 제일 많이 드는 예시가 이런 거야. 마이너스 1에 n제곱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너를 가지고 수열을 나열을 하면 어떻게 나와? 마일 1, 마일 1 이렇게 계속 나오겠죠. 맞아요? 그럼 이 친구가 진동한다. 여기 인정할 수 있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예시를 들다 보니까 진동하는 친구는 반드시 부호가 뒤집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거든요. 그거 아니야. 오케이? 예를 들어 수열이 1, 3, 1, 3, 1, 3 가면 진동이 아니야? 그거 진동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진동하는 수열은 일정한 값이 반복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1, 3, 1, 3, 1, 3 가면 그 진동인 거 인정할 수 있죠. 마일 1, 마일 1 이것도 인정할 수 있지. 근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어떤 식이냐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의 n제곱이 있다 칩시다. 그럼 이 친구는 처음이 얼마고? 마이너스 2고 그 다음 얼마? 4, 18, 16 이렇게 점점 가겠죠. 그러니까 굳이 뭐 그래프에 나타내서 표현을 한다면 x축이 있을 때 작았다가 점점점 뭐해요? 커지겠지. 이런 식으로 점점점점 진동하는 크기가 어떻게 되겠어? 커지겠죠. 맞아요? 그래서 일정한 값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얘를 진동이라고 불러주셔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얘기가 양수음수 교대로 반복한다고 해서 항상 진동이냐? 하면 그것도 아니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진동의 크게 세 가지 케이스를 그려볼게. 일정하게 진동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점점 가면 갈수록 커지면서 진동하는 것도 있을 거고 어느 경우도 있어요? 컸는데 작아지는 것도 있겠지. 맞아요? 대표적으로 뭐?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 이런 거 있죠. 얘는 계속 무한을 보내면 풀마가 계속 변하는 건 맞는데 그 값은 거의 0에 가까울 거 아니야? 그럼 요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에는 극한을 보냈을 때 일정한 값에 가까워져 안 가까워져? 가까워지죠? 그럼 얘는 수렴하니 발산하니? 수렴하겠죠? 결국에는 너에게 무한 보내면 풀마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게 거의 의미도 없을 만큼 작은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이 친구는 수렴을 해버려요. 근데 우리가 발산의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진동으로 봤잖아. 그럼 얘를 진동이라고 부르면 돼? 안 돼? 안 되죠. 안 돼요. 그냥 이 친구는 수렴하는 거야. 오케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요거 3번 얘기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려운 얘기 있나? 없겠죠? 넘어갈게요. 자, 1번.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 뭐 다 알고 있는 얘기긴 할 거고 여기서 중요했던 게 뭐예요? 눈으로 한번 쭉 읽어볼 수 있지 지금? 사칙연산하고 실수배하는 내용이지. 나누기 조금 집중해야 되는 거 맞죠? 맞아요? 나누기를 할 때 누가 0이면 안 돼? 분, 뭐가 0이면 안 돼?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 거 맞죠?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이제 두 가지에 좀 집중을 할 건데 첫 번째로 이 친구 생각보다 이제 많이 놓치는 포인트죠. 수렴하는 두 수열이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요 성질들이 쓰이는 건 수렴할 때만이기 때문에 수렴에 대해서 생각보다 조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나중에 내가 발전 문제 풀 때 같이 언급을 해줄게요. 수렴할 때만 쓰는 거야. 수렴할 때만. 두 번째로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복잡한 수열 나오겠지 당연히. 그럼 복잡한 수열이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일단 기본적으로는 수렴 단위로 끊어야 돼요. 수렴 단위로. 이거 나중에 발전 문제 보시면 좀 체감이 되거든요. 수렴 단위로 끊으셔야 돼요. 두 번째로 내가 얘를 풀고 싶으면 일단 대입을 해볼 수도 있겠죠. 뭘 대입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집어넣을 게 무한밖에 없을 건데 무한을 집어넣었을 때 뭐 가능한 케이스가 두 개로 나오겠지. 부정형이 나오든가. 부정형 뭐 있어요 대표적으로? 0분의 0꼴 아니면 뭐 있어요? 무한분의 무한꼴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부정형이 나오든가. 부정형의 반대는 정형이라고 쓸게요.
정형이 나올 수도 있겠죠. 정형으로 뭐가 있었어요? 간단한 거 몇 개만 쓰자. 0분의 숫자는 뭐다? 무한이다. 알고 있을 거고 무한분의 숫자 뭐예요? 0이다. 요 정도는 체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열 문제 풀 때 일단 복잡한 거 나오면 수렴 단위로 끊어야 돼. 수렴 단위로. 두 번째로 대입해갖고 부정형 나올지 아닐지 판단하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은 이미 알고 있죠. 맞아요. 0분의 0은 뭐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 그 정도 될 거고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얘기들 나중에 심심하면 꼭 1번은 보셔야 돼요. 지금 뭐 이제 수렴하지 않으면 성립 안 할 수도 있어 이런 얘기긴 한데 제가 그냥 간단한 예시만 들면 이런 겁니다. 너가 수열이니까 AN을 내 맘대로 설정을 해볼게. AN을 마일 1, 마일 1 이렇게 설정을 했어. 이렇게 나열이 될 거야. 그럼 B에는 어떻게 했어요? 1, 마일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볼게. 그럼 두 녀석을 더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무조건 0이겠죠? 그러면 알고 있는 건 맞아요. 이거 수렴해 안 해? 안 해. 진동해. 수렴해 안 해? 안 해. 진동해. 근데 너네들을 합쳤더니 얼마로 수렴해? 0으로 수렴해. 그럼 얘 수렴이라고 해서 계산하시면 틀려지겠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나중에 6번 보시면 뭐 이해는 편할 거다. 넘어가서 그냥 이런 거 뭐 해드릴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이거 1번 답만 한번 물어만 봅시다. 세종아 이거 답 얼마야? 2. 뭐 이 정도는 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거 보시면 정확히 함수극한 거 똑같아요. 더 언급할 게 없고 굳이 언급을 하자면 이건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갈게. 무한분의 무한꼴 풀 때요. 우리 이런 문제 풀 때 얘 1차고 얘 2차지. 그럼 보통 어떻게 해 그냥? 그냥 무한 가능구나 생각하고 말아버리죠. 보통 개수끼리만 비교하잖아. 맞아? 이런 식으로 n으로 나누는 행동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요거 나누는 대상은 항상 영향력이 제일 큰 녀석으로 나눠야 되는 게 맞지. 2차가 크니까 2차로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문제 푸는 걸 거 아니야. 맞아요? 나중에 우리 등비 수열에 대한 극한을 다룰 때도 영향력이 큰 친구 위주로 나눠야 된다라는 거. 그건 근데 문제 풀 때 얘기하고 이런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 2의 n제곱 있고 3의 n제곱이 이렇게 있어. 막 이런 식의 문제야. 이런 식의 문제야. 여기 극한을 보낼 거야. 그러면 2n으로 나눌래? 3n으로 나눌래? 뭐 이 정도 얘기거든요. 그럼 2n과 3n 중에 영향력이 누가 커요? 무한을 보낼 때 더 급격히 커지는 친구가 누구야? 3n. 그러니까 이 친구를 무시하셔도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지? n제곱 n 있으면 n 무시하는 것처럼. 그거는 뭐 그때 가서 다시 보고요. 뭐 어려운 거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자, 대소관계 간단하게 언급할 거 하고 기억날 만한 거 다시 얘기 좀 해봅시다. 일단은 각각이 이미 수렴을 한다고 쳤어요. 이미 수렴을 한데 그 상태에서 1, 2, 3번의 성질이 쓰여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3번부터 빨리 얘기를 할게요. AN, BN이 둘 다 알파, 베타야. 그러니까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였단 말이야. 근데 알파랑 베타가 같대요. 그럼 이 부분이 알파였단 얘기겠지. 그럼 극한을 보냈을 때 샌드위치 정리로 CN도 얼마로 가요? 알파로 가요? 이렇게 들어가겠죠. 맞아요. 딱히 어려운 얘기는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언급을 해볼까? 지금 여기 1번, 2번 거의 똑같이 생겼죠. 다른 점은 딱 뭐밖에 없어요? 너는 같다가 있었고 너는 같다가 없었죠. 맞아요. 근데 어쨌든 극한을 보내면 어떤 일이 생겨요? 같다가 있는 친구도 극한 보내면 같다가 생기고 같다가 없는 녀석도 뭐가 돼요? 같다가 생기겠지. 무슨 말인지 알아? 왠지는 아시죠? 무한으로 갔을 때 같아질 수는 있어요. 넘어서진 못하더라도. 오케이? 요 내용까지는 알고 계시는 게 좋겠다. 하고 크게 뭐 더 해줄 말이 있을까? 뭐 딱히 없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는 한번 얘기를 좀 해줄게요. 내가 여기다 했을까? 여기다가 한번 언급만 하고 갈게. 가끔씩 이제 명제 문제에서 좀 나오는 건데 예를 들어서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n이 알파야. 다시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bn은 얼마일까? 베타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조건이 an, bn 그 사이에
CN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라면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CN이라는 친구는 어디 사이에 있다? 알파에서 베타 사이에 있다. 이렇게 쓰시면 틀린 말이에요. 여기 틀린 건 잠깐 언급을 좀 하고 갈게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샌드위치 정리를 쓸 거야 만약에. 그럼 샌드위치 정리 결국에는 양쪽 위아래 함수가 가운데로 일정하게 이렇게 뽑아가는 거잖아. 맞아요? 근데 지금 이런 상태면 얘가 알파랑 베타고 같다는 말이 없잖아. 그치? 틈이 벌어져 있어요. 틈이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CN이라는 친구를 이렇게 썼을 때 알파에서 베타 사이에 있을 것 같은 게 좀 자연스럽거든. 들어오면 괜찮아 보이거든. 근데 이거 수렴해요 안 해요? 몰라요. 이거 수렴 안 해요. 몰라요. 수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수렴을 하면 이거 사이에 있겠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 안 하면 저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물어볼 수가 없는 말이거든 저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요런 친구 있을 때 이제 정확히 해주고 싶은 말은 이런 거예요. 일단 그래서 틀린 거고 이 친구는 수렴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수렴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뭐 할 수 있어? 진동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요 사이 영역에서 CN이 이렇게 진동할 수 있다고. 이것까지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겠다. 됐고요. 할 말 다 한 것 같아. 문제 풀로 들어갑시다. 문제가 생각보다 많더라고. 내가 앞타임 수업하면서 깨달았어. 내가 약간 이제 미적분 수업 작년 요맘때 하고 7월에 끝내고 안 했거든 미적분 수업을. 그래서 감이 없었는데 생각보다 내가 예상한 것만큼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 생각난 김에 숙제 먼저 드릴게요. 아마 다는 못 풀어. 진도가 거기까지 못 나가. 잠깐만 이거 먼저 가지시고. 주원이 말았구나. 두 개 아니야? 하나. 여기부터 남의 숙제를 부러워해. 자 1번 요 친구 문제를 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풀면 돼요? 여기 봤을 때 AN 얼마겠니? 6이겠죠? 문제 없고요. AN이 6이면 BN 얼마예요? 12 집어넣고 넘기면 마이너스 5 나오지? BN 마이너스 5야. 그럼 AN 6이고 BN 마이너스 5면 계산했을 때 답은 나오겠죠? 맞아요? 그 정도 얘기고요. 사실 이제 이렇게까지 하는 건 좀 투머치하긴 한데 잠깐 언급을 해보면 처음에 하실 때 내가 그 수렴에 대한 얘기를 계속 했었잖아. 그래서 이 정도 그냥 구분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수열 AN, BN이라서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거든요. 맞아요? 근데 내가 여기서 AN을 6이라고 사칙연산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이 친구가 그러면 할 수 있는 역할은 수렴 아니면 발산밖에 없잖아. 얘를 수렴이라고 치고 계산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건데 너가 발산이어버리면 말이 안 되지. 맞아요? 그래서 안 써져 있어도 수렴이라 치고 사칙연산 한 거야 니네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 넘어가서요. 발전 3번 첫 번째 것만 하나 해볼 건데 문제풀이 제가 두 개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편한 대로 하시고 안 풀리면 첫 번째 거 따라가시는 게 맞아요. 수열 AN, BN이야. 수렴하는지 알아 몰라? 몰라. 근데 나한테 수렴하는 대상을 몇 개 줬어요? 두 개를 다 줬죠. 그러면 지금 빨간색으로 쓰는 건 안 쓰셔도 돼요.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요. 이 정도 그냥 풀이거든요. 내가 그럼 여기 있는 AN 플러스 EBN이 그러니까 너 자체가 수렴하는 건 확정이잖아. 너를 새로운 누구로 두자? CN으로 두자 뭐 이런 거야 그냥. 무슨 말인지 알아? 얘를 또 누구로 두자? 얘 자체가 수렴하니까 너를 새로운 DN으로 두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렇게 두면 AN, BN은 수렴인지 아닌지 몰라. 근데 CN, DN은 수렴이 아니야? 수렴이야. 맞아요? 그러면 얘네들을 가져다 뭐 해서? 정리를 좀 해서 AN을 CN과 DN으로 BN도 CN과 DN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나와요? 4AN 더하기 2BN에다가 그거 2DN 될 거고 이 친구도 AN에서 2BN 있고 그게 CN 이렇게 나오겠죠? 아래에서 위에 거 뺄게요. 아래에서 위에 거. 그럼 좌변 얼마? 3AN 우변 얼마? 2DN-CN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이제 뭐 여기서 3 넘기시면은 AN은 정리가 됐겠네요. AN 나왔으면 뭐 BN도 표현은 되겠죠? 맞아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버리면 뭐가 가능은 하다?
아 그럼 여기 있는 CN이 얼마니까 9니까 CN 자리에 얼마 집어넣고 9 집어넣고 BN 자리, DN 자리에다 두고 90 집어넣고 계산하면 되겠다 뭐 이렇게 풀 수는 있겠죠. 맞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뭐 안 풀릴 때나 그렇게 푸시는 게 맞을 거고 눈으로 볼 때 어때요? 물어본 게 이거지. 맞아요? 사실 꼴 맞추는 게 더 편하겠죠. 그럼 얘네들을 뭐 하면? 더하면 얼마 나와요? 3AN 더하기 3BN 그치? 그거 얼마? 99죠? 그러니까 AN 더하기 BN이 뭐겠다? 33이겠다 뭐 이런 계산이 가능은 하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문제 풀다가 내 눈에 꼴이 안 보일 수도 있잖아. 꼴이 그럴 수가 있나? 뭐 그럴 수도 있죠. 꼴이 안 보이시면 뭐 하시면 되고 표현하시면 되고 꼴이 보이면 파란색 표현이 훨씬 편하겠죠. 맞아요? 그냥 그 정도 얘기입니다. 괜찮을까요? 뭐 그렇게 빠르지도 않지 지금? 빠르면 근데 얘기하세요. 내가 작년에 모르고 미적분 할 때 속도를 너무 내고 갔다가 한 2명이 탈주하셨거든요. 일주일했다고요? 그리고 나가 그렇게 빠르다고 생각 안 했어. 원장쌤이 자꾸 자랑해갖고 원장쌤이 얘들 진짜 잘하는 애들이라서 이렇게 해서 다 알아도 괜찮을 거예요 해갖고 내가 수업할 때 계산 쓱싹쓱싹 하고 이렇게 했더니 이거 앞에 이거 들으니까 괜찮은 줄 알았거든. 근데 한 2월쯤 됐더니 이제 못하겠다고 나가셨어요. 자, 수열 A, B는 있어요. 그럼 요거 이제 이번 문제 어떻게 풀면 돼요? S+C 요거 어떻게 할래? 이거 무한으로 가는데 다음은 주연이가 대답할 거야. 야 이거 무한으로 가면은 연산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안 돼. 그럼 뭐 할 거야? 수렴하게 만들고 싶어. 뭐 하자? 역수치 하자. 맞아요? 기억나니? 기억 잘 안 나요? 이거 근데 심지어 수특에 있었었는데 그래? 그러니까 결론이 이거예요. 이제 기억은 안 날 수 있는데 본 김에 이제 기억합시다. 이 친구 AN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무한으로 가고 있어요. 나는 얘를 다룰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너를 뭐 하자? 역수치하자. 태종이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죠. 네. 대단한데 0 이렇게 가고 있겠죠. AN은 어디로? 0으로 가고 있다. 6처럼 보이니까 0으로 다시 쓰자. AN분의 1은 0이야. 그러면 이제 문제 풀기 편하죠. 너 수렴하고 너 뭐 하고 있어? 너도 수렴해. 두 녀석을 뭐 하자? 사친연산하자. 맞아요? 얘랑 얘를 뭐 하자고요? 곱하자고요. 곱하면 얼마 나와? 이제 써줄까? n이 무한으로 갈 때 an분의 1에다가 an-bn이죠. 맞아요? 그럼 이거 전개하면 얼마? 1-an분의 bn 이렇게 나오는 거 맞죠? 근데 얘가 얼마였어? 계산했을 때? 0. 이거 얼마였어? 3. 두 개 곱하면 얼마예요? 0이죠. 아, 너가 0이구나. 그러니까 결론이 뭐가 나와? 리미트. n이 어디로 갈 때? 무한으로 갈 때 an분의 bn이 얼마다? 1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 항상 무한 가는 거 있으면 역수치하는 행동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an분의 bn을 알고 있으면 이거 풀 수 있어 없어? 있죠? 답 나왔지? 이거 뭘로 나눌 거야? 전부 분모 분자 an으로 나눌 거야. an 나누면 이거 얼마? 1. 이거 an분의 1이죠. an분의 1 얼마 돼요? 0. 이거 하면 2an분의 2 얼마야? 2겠죠. 이거 an분의 2지 얼마야? 0이겠죠. 남는 거 1분의 2니까 답은 얼마? 2 하고 끝나는 문제입니다. 사실 뭐 크게 눈에 띄는 건 없을 것 같아요. 6번 봅시다. 요 조금 그게 있어. 들어봐. 쓰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요거 무한이네. 그치? 무한이니까 역수치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했다 치자. 그래서 an분의 1은 얼마? 0 여기까지 똑같이 했어. 그럼 똑같이 얘네들을 뭐 할 거야? 곱할 거야. 곱하면 처음에 있는 게 an분의 bn 두 번째는 거 빼기 1이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최종 결론이 똑같이 나와. 최종 결론이 뭘로 나와?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n분의 bn이 얼마다? 1이다. 이렇게 같이 나와요.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 다음에 내가 물어본 거 계산을 하고 싶거든.
근데 여기서 해볼 만한 행동이 크게 두 개 정도밖에 없어요. 뭐 할래? 세종아? 네. 여기서 뭐 할래? 저희 파란색 계산하고 싶은데? 파란색이요? 요거. 저거 뭐냐 통분한 다음에 오케이. 오늘 세종이 기분이 좋았나봐. 통분한데. 이거 오케이. 빨간색으로 할 땐 내가 풀 때는 통분을 할 거예요. 그럼 봐봐. 내가 파란색처럼 풀 건데 한번 그냥 들어만 보세요. 기분이 그날따라 좀 싫었어. 안 좋았어. 통분하고 싶으면 안 될 수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저거를 대입해야겠죠. 각각을 좀 쪼개보고 대입을 하겠죠. 너는 그러면 AN분의 BN이고 거기에 곱하기 BN이야. 빼기 BN분의 AN이고 거기에 곱하기 AN이야. 여기까지 써지겠죠. 맞아요? 뭐 그러려니 할 수 있잖아. AN분의 BN이 1이면 BN분의 AN도 얼마야? 1이겠지. 그러면 여 앞에 들어가는 게 얼마예요?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bn 남고 an 남겠죠. 맞아요? 너가 얼마고? 1이고 너 1이고 bn-a 남겠지. 근데 문제 봤더니 bn-a는 얼마야? 3이야. 그래서 이거 3이네? 이렇게 딱 풀었어. 3은 답이 몇 번? 3번 했더니 틀렸어요. 기분이 안 좋았더니 틀려버렸어. 기분이 좋아서 통분을 하러 들어갔어요. 만약에 통분하면 어떻게 돼요? 뭐 싫긴 하지만 나 써드릴게요. A, 분모가 AN, BN 되고 분자는 세제곱짜리 들어가겠지. 네. 그러니까 여기 뭐 빼기 뭐? BN 세제곱 빼기 AN 세제곱. 이렇게 일단 썼어. 뭐가 보이나? 안 보이죠? 맞아요? 여기서 뭔가 계산을 해서 답이 나올 것 같진 않잖아. 그럼 뭐 할 거야 그 다음에? 여기 그냥 쌩으로 집어넣어서 답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 뭐 이거 AN으로 두 번 나눌 거야? 안 나온다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인수분해 해볼만 하겠죠? 맞아요? 이것도 이상한 생각은 아니니까 인수분해 해볼까? AN, BN 쓰고 인수분해하면 BN-AN 쓰고 그 다음 뭐 나와? BN 제곱. BN 제곱 그치? B. AN, BN 그 다음 AN 제곱 이렇게 나오죠? 맞아요? 이거 뭐 되나? 일단 뭐 얘가 똑같이 3이 나온 건 맞네요. 맞아요? 그럼 나머지 요 친구들 어떻게 계산하지 고민을 좀 해보니까 이런 게 또 가능할 것 같거든요. bn-a를 먼저 쓰고 여기 있는 요 친구를 뭐 하트로 쪼개는 거 하실 수 있죠. 이렇게 하면 뭐 나와요? an분의 bn. 이렇게 하면 뭐 나와요? 1. 이렇게 하면 뭐 나와요? bn분의 an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저 친구들을 쪼갰더니 뭐가 나온다고? an분의 bn 더하기 1 더하기 bn분의 an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이거 얼마였어? 3이었어. 이거 얼마였어? 1. 이거 얼마야? 1. 그럼 결국 계산하면 얘는 얼마야? 1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3이잖아. 곱하면 얼마 나와요? 9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5 이렇게 계산했더니 9가 나왔어. 그럼 답이 5번 여기 지키는 거야. 어때요? 그냥 생각을 해봐. 우리가 무의식주의 문제를 풀 거 아니야? 여기 식교 시험에 나오면 그렇게 높은 문제는 아니겠죠? 솔직히 말하면 한 6번, 7번쯤에 나와주면 애들 많이 틀려줄 것 같긴 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지? 3번처럼 풀었을 때도 크게 막 이상하게 느껴지는 건 없고 3번, 9처럼 풀었을 때 뭐 그냥 그러려니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 계산을 하기 싫겠죠, 당연히? 그럼 얘가 왜 틀렸는지 고민을 좀 해봅시다. 이거 왜 틀린 거야? 왜 옳은 대답이 안 나와요? 수렴하는지 몰라. 수렴하는 대상으로 안 끊어서 그래. 무슨 얘기냐면 정리된 거지? 얘도 정리된 거죠? 맞아요? 정리된 거 기준으로 봤을 때 AN, BN, BNA는 오케이 그거 수렴 맞아. 근데 그 뒤에 있는 BN과 그 뒤에 있는 AN이 수렴인지 나도 모른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요 각각이 수렴인지 모르는 상태로 너네들한테 1을 집어넣었다는 얘기 자체가 이 앞에 있는 대상한테만 먼저 리미트 보내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수탄도 그걸 크게 신경 안 쓰거든? 왜냐면 너 여기 있는 거 쪼개는 것까지는 오케이. 이거 다음번에 쓸 때 이렇게 쓰니 보통? 보통 여기 있는 bn-a는 난 3으로 썼던 거 같거든? 무슨 말인지 알아? 얘 3이니까 3 이런 식으로 쓰고 들어갔던 거 같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게 쓰면서 항상 풀다 보니까
여기 있는 풀이도 크게 이상하게 안 느껴져요. 여기 1 나왔으니까 1 집어넣고 1 나왔으니까 1 집어.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여기 있는 bn-an이라고 확정이 된 순간은 내가 너에게만 리미트를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한 거잖아. 그거는 지금 오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완벽히 오류 없이 하시려면 사실은 중간에 먼저 리미트를 넣으시면 안 되긴 할 거다. 웬만하면 솔직히 그렇게 안 넣어놓죠. 맞아요? 수렴 단위로 완벽히 끊겨 있는 게 보이면 그때 극한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요거는 생각보다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수렴이 계속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괜찮죠? 네. 넘어갈게요. 자, 여기 3번에 있는 예제 1, 2, 3번은 안 풀게요. 혹시 몰라서 물어만 보자. 풀어주면 좋을 게 있을까? 아니요. 넘어갈게요. 9번 봅시다. 9번. 9번 무슨 문제야? 그래. 어려운 척 하는 문제죠. 지금 이거 어떻게 생겨있어? 오른쪽에 fx 그래프 있어 없어? 있어. 그 다음에 절대값이 들어왔어요. 절대값이 있다고 어려워할 필요가 크게 없죠. 우리 분자를 한번 써봅시다. 분자 어떻게 할 수 있냐? 절대값에 들어있는 친구는 상황에 따라 그냥 나오든가 아니면 부호를 바꿔서 나오겠지. 너가 그냥 나오면 nfa랑 여기 있는 마이너스 nfa가 뭐가 돼요? 사라지죠? 맞아요? 그러면 남는 거 누구만? 마일만 남을 거야. 그래서 상황에 따라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누가? 분자가. 다시 너를 가져다가 절대값을 씌웠잖아. 바뀔 때 부호를 바꿔서 하면 마이너스 nfa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2nfa겠지. 마이너스 2nfa.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거 플러스 1로 빠지겠죠. 요게 분자겠네. 맞아요? 그러면 너가 물어보는 리미트 자체가 이런 거네. 상황에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만약에 분자가 마이너스 1이면 2n 플러스 3분의 마 1이 얼마다? 1이다 뭐 이런 걸 원하는 거잖아. 가능한가요 저게? 말이 안 되지. 좌변을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고 0인 게 확정이잖아.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불가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렇지? 그럼 두 번째로 어떤 상황도 찾아봐야 돼?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2n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뭐였더라? 마이너스 2nfa에다가 플러스 1 그게 1이면 좋겠어? 이렇게 쓴 것도 있죠. 그럼 문제 풀 때 어렵게 보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이 친구 n에 대한 몇 차식이에요? 1차. 이거 n에 대한 몇 차? 너도 1차. 그럼 결국 개수끼리 비교하면 되는 거 맞지? 맞아요? 여기 분모가 얼마고? 2고 분자가 얼마야? 마이너스 2 fa까지가 개수겠죠? 근데 그게 뭐면 좋겠다? 1이면 좋겠다. 결국에 fa가 뭐면 좋겠다? 마1이면 좋겠다 이 얘기겠죠 지금? 그럼 fa가 마1이 되는 그런 a가 몇 개 있냐라고 물었으니까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1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을 거 아니야. a 몇 번 나오겠니? 2번. 2번. 그럼 답이 몇 번? 2번 이렇게 되고 끝나는 문제겠죠? 나쁘지 않지? 그냥 그러려니 할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아요. 똑같은 얘기고 4번 들어가서 보시면요. 이 친구 뭐 크게 해줄 말은 없는데 근데 너네 그거 기억나요? 등차수열, 등비수열 합? 아니요. 안 나요? 그래. 너네 이거 그럼 더 할 수 있니 없니? 저건 할 수 있어요. 이거는 할 수 있어요. 이거 얼마예요? 2분의 n 곱하기 n 더하기 1. 그래 이건 할 수 있어요? 알았어요. 이 정도 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안 되면 나중에 공식 외워서 좀 오세요. 할 수 있지 그 정도는. 이렇게 표현이 됐대요. 그러면 우리 어차피 필요한 거 분모가 몇 차야? 2차. 분자도 몇 차만 보면 돼? 2차. 2차만 보면 돼. 그럼 여기 n제곱하고 결국에 숫자가 분자에 얼마? 2분의 1 있는 거지? 1분의 2분의 1은 얼마겠어? 2분의 1. 답이 2분의 1이더라. 뭐 이 정도 문제겠네요. 당연한 건데 오른쪽에 있는 거 6분의 어찌고 저찌고 들어가는 거지? 요거 네. 기억 좀 해보시고요. 우리 12번으로 들어갑시다. 안 빠른 거 맞지 지금? 빠릅니다. 지루하면 또 말하세요. 지루하면 말하세요. 됐어요. 일단 넘어갈게. FN 좀 봅시다. 이거 분자 어떻게 써요? 6분의 n 곱하기 n 더하기 1 더하기 n 플 1. 그 다음 2n 플 1 이렇게 가죠. 네. 분자 어떻게 써요? 분모 어떻게 써요? 이거 얼마짜리? 20 올라가는 등차수열이지.
등차수열 합으로 하셔도 되고 시그마로 하셔도 되고 등차수열 합으로 좀 갈게요. 등차수열 합은 분모가 얼마? 2. 한계수 몇 개? n개. 초항 얼마? 3. 마지막 항 얼마? 2n 풀 1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아요? 네. 그래서 결론 이 친구들 다 전개 때리고 있으면 좀 어지럽긴 하겠지. 내가 필요한 건 몇 차? 제일 높은 최고차만 있으면 된단 말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거 다 제끼자 이거야. 분모는 계산하면 n제곱이 가장 크겠죠. 맞아요? 여기 n 있으니까 n제곱이 제일 클 거고 2분의 2 n제곱이죠 원래. 그러니까 분모를 쓸 거면 그냥 n제곱 정도로 써도 괜찮을까요? 똑같은 얘기는 아닌데 제일 큰 차수만 써본 거야. 오케이? 그럼 분자도 어때요? 6분의 n 세제곱에 2까지 붙은 거지. 그러니까 분자도 굳이 쓰면 어떻게? 3분의 1에 n 세제곱 뭐 이 정도까지 표현해도 괜찮을까요? 뒤에 있는 거 조금 뭉갭시다.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야? 너가 fn인데 거기다가 n을 깔아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에게 n을 나눠주면 분모의 n 세제곱으로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잖아. 맞아요? 나오는 결론은 얼마? 3분의 1이겠죠? 답은 3분의 1이다. 괜찮아요? 네. 오랜만에 수업해가지고 힘들구나. 오랜만이에요. 뭔가 생각보다 시험 기간이 길었어갖고 느낌이 좀 그래. 자, 5번 봅시다. 함수로 극한이랑 똑같죠? 당연히 뭐 다 풀 수 있을 겁니다. 넘어가자. 15번 볼 거야. 이것도 사실 뭐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 건 없기는 한데 1번은 뭘 구해야 돼요? AN 구해야 되겠지? 한 두 개 정보 있으면 AN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걸로 문제 푸시면 답 나올 거고요. 2번에 있는 것도 언급만 합시다. 하는 김에 그냥 외우셔도 괜찮아요. 이거 짝수들의 합이죠. 원래 공식 쓰면 어떻게 나와? 2분의 짝수니까 시작하는 거 한개수 n개죠. 네. 초항은 2, 마지막 항은 2n이지. 그럼 계산하면 이거 뭐야? n제곱 플러스 n 뭐 이렇게 나오죠. 맞아요? 그리고 짝수합은 n제곱 플러스 n인 거 그냥 외우셔도 좀 괜찮아. 자주 나오니까 얘는. 너 얼마라고? n제곱 플러스 n이야. 얘 홀수죠, 홀수. 그럼 홀수는 뭐 하면 돼? 똑같아. 2분의 스타트가 얼마니? 항은 n이고 스타트가 1이고 끝나는 게 얼마더라? 2n 마일로 끝나죠. 맞아요? 홀수 요거 계산하시면 그게 결국 n제곱 나오거든요. 그래서 홀수합은 n제곱이다. 그것까지도 외우셔도 괜찮겠다. 오케이? 거기에 루트 들어있는 거지 지금 문제가. 그리고 빼는 거죠. 맞아요? 이 정도만 하시면 문제가 끝나겠네요. 그 다음에 극한 보내보시고 할 수 있죠. 넘어갑시다. 이거 6번 조금 중요해요. 요거는 하나 좀 체크 좀 하시고 뭐 어렵다 보다는 처음에 이게 그러니까 조금 어색할 수는 있겠다 정도? 우리 루트 15가 대충 얼마쯤 돼요? 3.5. 3점 얼마지? 네. 어떻게 판단해 그거? 루트 5보다 크고 루트 16보다 작으니까 대충 그쯤이겠죠?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중3 때 이거 소수보 표현 어떻게 했어? 이 소수보를 xxx 이렇게 썼나? 이제 그 숫자를 표현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그러니까 봐봐 3.xx의 정수보 얼마니? 하면 3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정수가 3입니다 대답할 수 있지? 네. 소수보 얼마니? 대답하면은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요? 아 그죠. 그거 어떻게 대답해요? 3 빼야죠. 3을 빼야 돼요. 누구에서? 네, 여기서. 루트 15에서 얼마 빼자? 3 빼자. 그게 뭐다? 소수 파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지. 그 얘기 그대로 가는 거예요. 너가 루트 n제곱의 소수 부분을 갖고 와서 an이라고 하겠대. 너에 대한 소수 부분이 필요해. 그럼 얘가 대충 얼마에 관련된 정수 파트인지부터 찾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정수 파트 찾을 때 무의식적으로 뭐예요? 누군가에 대한 제곱수를 찾고 있지. 맞아? 그럼 누구를 제곱해서 저거랑 관련 있을지 써보면 되거든? 이렇게 쓰는 거야. 루트 n제곱 플러스 n이 있는데 일단 2차에 대한 최고차 개수가 1이잖아. 제곱을 할 거면 2n 이런 걸 제곱하면 안 되겠죠.
그럼 제곱할 거면 일단 n을 제곱하는 계열로 갈 건데 n을 제곱하는 식으로 갈 건데 만약에 n 플러스 1 전체를 제곱해버리면 어떻게 나와요? n제곱에다가 2n 이렇게 더해지지. 그럼 얘보다 큰 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될 거 아니야. 결론은 n제곱에서 n 플러스 1제곱 왜 n을 썼지? n 플러스 1제곱 그 사이에 들어있었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아 그러니까 요 숫자를 굳이 표현을 하자면 n 점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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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표현이지 않았을까? 맞아요? 그러면 너에 대한 소수 파트 an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일단 루트 n제곱 플러스 n이 있는데 거기서 빼면 되겠죠. 뭘 빼면 돼요? 정수가 얼마였으니까? 정수가 n이었으니까 n을 빼주시면 되겠죠. 이해합니까? 그럼 너가 an이고 그 다음에 리미트 뭐 하시면 돼요? an 보내달라 했으니까 n이 무한으로 갈 때 루트 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n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죠. 같이 한번 말로만 해보가. 너가 차짜리지? 그럼 이 친구 어떻게 하면 돼요? 합짜리 옆에 곱하고 분모에도 이렇게 하겠죠. 그럼 합차 쓰시면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하고 그럼 n제곱 플러스 n에서 n제곱을 빼야 되잖아. 그렇지? 제곱했으니까 그럼 분자에 누구만 남아? n만 남겠죠. 분모에 너에 대한 플러스 자리 들어있어요. 그럼 이 친구는 1차고 이 친구도 1차잖아. 개수가 1이고 1이고 더하니까 분모는 2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최종 결론 얼마? 2분의 1 이렇게 나올 겁니다. 어렵지 않죠? 간단하게 연습 하나만 더 해보자. 요거 하나 연습해볼까? 그럼 루트 n제곱 플러스 3n 이런 게 있어. 그럼 이 친구의 정수 파트를 찾아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어디서 어디 사이에 있는지 쓸 수 있나요? 네. 누구에서 누구 사이에요? n 플러스 1에서 음. n 플러스 2 사이. n 플러스 2 뭐 이 정도 바로 나올 수 있겠죠? 그럼 너는 대충 얼마에 관련된 거나 n 플러스 1점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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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식이었겠다 대답할 수 있겠죠? 그거 활용하셔서 발전 문제 풀 거고요. 확실히 속도가 좋군. 나 하나 물어봅시다. 이거 무슨 기호예요? 가우스. 이거 가우스 집어넣어서 계산하고 풀라는 거니? 아니요. 의미를 좀 파악을 해봅시다. 루트 an이 있어요. 거기까지는 그러려니 할 수 있지. 근데 거기서 뭘 뺀대? 가우스를 뺀대. 가우스 뺀다는 건 뭘 뺀다는 거야? 정수 뺀다. 아 그러니까 너에서 정수를 빼면 남는 게 뭐야? 소수. 아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 자체가 결국에 누구? 루트 an에 소수도. 그래 소수부를 좀 찾아봐. 소수부에다가 리미트 좀 보내봐 이런 얘기겠죠. 그럼 또 하러 갑시다. 자 루트 9n 제곱 마이너스 2n 요 친구는 어디 사이에 있을까? 일단 9n으로 시작하는 거 보니까 누구의 제곱이어야 할까? 3n의 제곱일 건데 3n을 그냥 하면 얘보다 커지죠. 그럼 3n 빼기 얼마? 1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볼만 하지 않을까? 맞아요? 그러면 대충 9n 제곱 마이너스 6n 이렇게 나오니까 이 친구는 얼마? 루트 3n 전체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너가 하는 말이 대충 몇 점 몇이다? 3n 마일 점 뭐 대충 제대로 된 표현은 아니겠지만 xxx 뭐 이런 의미겠죠? 이걸 하나의 숫자로 본다면 그러면 소수 파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결국에 루트에서 9n제곱 마이너스 2n이 있고 거기서 뭘 빼자? 요 정수 너를 빼자. 정수를 뺄 거니까 3n 마이너스 1 이렇게 빼면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너에 대한 리미트 보낼 수 있어 없어? 있겠다. 그렇지? 요것도 한번 암산이나 해볼까? 똑같이 합차 써야 되겠죠? 맞나? 합차 써야 되겠지? 그럼 요거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하면 9의 제곱끼리 사라지고요. 넌 그대로 나오고 요거 두 개 곱하고 2배 해야 되잖아. 제곱하면 마이너스 6n이지. 플러스 되고 그렇지? 얘랑 계산하면 분자에 4n 남겠죠. 맞아요? 분모 얼마 남아요? 너에 대한 합작이 남겠지? 그럼 3, 3 합쳐서 6 나오니까 6분의 4 결론은 3분의 2 이렇게 나오겠네요. 오케이? 그렇구나. 괜찮을까요? 넘어갈게요. 21번 정도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오든가 해야 되겠다. 요것도 위에 거 똑같으니까 안 할게요. 한번 해봐. 21번 정수 K랑 실수 A에 대해서 리미트를 보냈을 때 값을 찾아라. 일단 분자가 몇 차예요? 6차.
분모도 몇 차여야 돼? 6차. K 얼마여야 될까? 3. 3. K는 3이야. K는 3이야. 그랬을 때 어차피 최고차만 볼 거잖아. 분자의 최고차 계수는 1이거든요. 분모는 K가 3이면 결국에 A 세제곱분의 1이 됐었겠죠. 그럼 이거 얼마다? 27분의 1이다 이렇게 되니까 A 얼마겠니? 3. 3 이렇게 되겠죠? K랑 A 둘 다 나왔으니까 답은 9. 당연한 얘기겠죠? 맞아요? 그 정도 하고 끝나겠네요. 약속한 대로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근데 풀 수 있죠? 얘가 3이야. 사실은 수렴한단 말은 없지만 수렴하겠죠? 맞아요? 네. 수렴하겠지? 그러면 뭐 하면 어차피 이거 물어본 거 자체 수렴한다는 뜻이니까 뭐 하면 돼? 2an 뭐 알파로 쓸게요. 2알파 플러스 1분의 알파 플러스 5가 얼마다? 3이다? 둘 수 있을 거고 계산하면 어때요? 이거 넘기면은 6알파 플러스 3이죠. 왼쪽은 알파 플러스 5였고 그럼 6알파니까 알파 넘기면 우변은 5알파 되고 3 넘기면 2 남겠죠. 그래서 알파는 5분의 2 되니까 답은 5분의 2일 거야. 맞아요? 계산하면 그러겠죠. 넘어가서 24번 봅시다. 식이 어떻게 써져 있냐면 AN에다가 뭔가를 좀 추가를 하고 BN에다가 뭔가를 또 추가를 했죠. 여기서 필요한 AN을 이제 고민을 해보는 건데 사실 풀이 방법이 크게 따지면 뭐 2개 정도 있긴 할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 꼴을 알고 있으니까 너도 AN이 아니라 N 플러스 1이라고 치고 분자에도 하나 더 추가해주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뭐 그런 식으로 맞춰줄 수도 있긴 하겠는데 그냥 이렇게 좀 풀어봅시다. 이 친구 그럼 너가 분자에 n에 대한 1차식이 있는 거잖아. 그럼 a에는 분모에 n에 대한 몇 차식 있어야 돼요? 1차식이 있어야 되겠지. 맞아? 그 다음에 n분의 n 플러스 1이야 그러면. 근데 답이 2가 나와야 되지. 맞아요? 그러니까 an의 분자에 뭘 갖고 있어야 돼? 2를 갖고는 있어줘야 되겠죠. 맞아요? 이 정도로 생각을 해도 되지 않을까? 뭐 뒤에 더 붙어 있을 수도 있어. 뭐 뒤에 뭔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지만 알파가 없죠. A는 저거야. 여기서도 B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n제곱분의 이렇게 시작을 해서 그렇지? n제곱분의 결론이 7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분자에 뭐 집어넣으면? 7 집어넣으면 될 거고 그 다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답을 내려면 그냥 집어넣어 보시면 되겠죠. A는 n분의 2에다가 10n 플러스 1 있고 bn 자리에 n제곱분의 7 이렇게 있겠죠? 맞아요? 그러면 결국에 이제 n에 대한 차수는 알아서 다 맞을 거고요. 남는 건 여기 분자 2 여기 분자는 70 2분의 70은 얼마야? 35 이렇게 나오겠죠? 답은 35더라.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극한에 대한 대소관계. 그냥 이거는 2번 하나만 풀고 좀 갑시다. 이 친구 제곱하시면 뭐예요? 4n 제곱 플러스 4n은 크다. nan보다. 그리고 얘는 제곱하면 n제곱 4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1이죠. 맞아요? 이 상태에서 내가 an이 필요해서 an만 두려고 하고 나누면 크게 의미가 없는 식이 나오죠. 4n 플러스 4 이런 의미가 없단 말이야. 나눌 거면 누구로? n 제곱으로 나눠서 n분의 an 이렇게 쓰겠죠. 그럼 앞에도 4 플러스 n분의 4 그렇지? 뒤에도 어떻게? 4 플러스 n분의 4 플러스 n제곱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너를 기준으로 리미트 보내면 얘가 4고 얘도 얼마야? 4죠. 그럼 최종적으로 너가 얼마겠다? 4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럼 n분의 an이 4인 걸 알았으면 여기 있는 친구 전부 누구로 나눠서? n제곱으로 나눠서 싫으면 하트로 쪼개시고 맞아요? 그러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계산하면 어때요? 얘가 nan 전체의 제곱 더하기 n분의 an 또 이렇게 써지겠지? 그러면 얼마? 4제곱 더하기 4니까 20 이렇게 나오겠죠? 넘어갈게요. 27번 봅시다.
똑같은데 요거 이제 언급을 하자면 뭐 이 정도 얘기해요. 사실 이걸 이제 또 정확히 풀 거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여기 있는 AN이 n보다는 크잖아. 그러니까 일단 n이 있었다 치고 플러스 알파만큼 있었다고 쳐보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머릿속으로 단 알파는 어디서 어디 사이? 0에서 1 사이에 해당하는 소수 부분 뭐 이런 얘기겠지.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너를 가져다가 시그마에 넣었어. 만약에 시그마에 넣었어. 그럼 k 플러스 알파일 거 아니야? 그럼 얘를 계산을 해버리면 k에 대한 것도 쭉 나올 거고 알파에 대한 것도 쭉 나오겠죠. 근데 어차피 알파를 시그마로 계산하면 알파 n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무시해도 되는 뒷부분이 생기는 것밖에 안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너가 문제 풀 때 굳이 알파를 살려서 올 필요가 있을까? 그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얘를 그냥 누구로 두자? n으로 둬버립시다. 오케이? 다시 an을 누구로 두자? n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오케이? 실제로 똑같은 건 아니죠? 그럼 됐어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n짜리 저거 더하면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나왔잖아. 그치? 그럼 그거 결국 2분의 n제곱 이렇게 뽑아서 상관없죠. 그래서 여기 있는 식 전체가 어떻게?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n제곱분의 1에다가 곱하기 2분의 n제곱 블라블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겠네요. 그치? 그러면 결국에 나오는 결론이 얼마?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극한 보낼 때 지금 제가 일부러 두 개 다 얘기한 거예요. 정확히 풀 거면은 어떻게 해야 되고 모든 거 다 쓰시는 게 맞고 그래야지 오류가 안 생기는 건 맞겠지만 일단 오류를 인지하고 계시면 이런 식으로 뭉개면서 풀어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까 너가 했던 말이 그 얘기야. 인지를 하고 있으면 일단 그렇게 풀어봐도 괜찮아. 근데 서술형에서 저렇게 써도 돼요? 그렇게 하지 마. 나는 그렇게 안 쓸래. 무서워서. 그러니까 만약 그냥 첨가하면 되지 않아요? 뭐 하면 되지. 그러니까 굳이 그러니까 나는 쓸 거면 좀 귀찮아도 여기 정서적으로 쭉 쓰는 게 그냥 서술형 할 때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만약에 뭐 이렇게 쓰고 싶다 하면은 AN은 이렇게 되지만 뒷부분에 있는 거 극한을 보내면 없어질 거니까 뭐 이런 말들을 더 붙여주는 게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 이거 tilda로 이렇게 써놔야 될 거면 아니면 이거 갖다 쓰고 땡땡 쓰는 거 뭔지 알지? 유사하다? 그걸로 쓰시든가? 근데 정확한 거 학교쌤한테 물어봐라. 학교쌤한테 물어봐서 이렇게 쓰면 깎으실 건가요? 그거 물어보는 게 맞을 것 같아.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극한 도형의 활용.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결국에 ANPN을 찾을 수 있냐? 그냥 이게 문제겠지. AN 표현 좀 해봅시다. AN은 내부에 그어진 선분 길이 그게 AN이야. 선분 길이 합이 AN이야. 자, BN은 누구냐? 정삼각형 개수 그게 BN이야. 오케이? 그러면 내부의 선분을 세고 싶어요. 당연히 규칙을 찾으러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일단 내부에 있는 요거 선분 맞지? 이거 길이 얼마예요? 문제 아직 안 읽어봐서 모르지? 한 변 길이가 n인 걸 n등분 했어. 길이 얼마겠어? 1이겠죠? 그래서 요거 길이 얼마야? 1이야. 요거 길이 얼마야? 2야. 이거 얼마겠어? 3 이렇게 간다고. 그럼 마지막에 내부에 있는 거니까 여기서 멈춰야 되죠. 길이 얼마겠어? n-1 n-1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지? 그러면 요런 길이가 지금은 내가 가로로 누워있는 거였는데 전체 선분이니까 요 왼쪽 친구도 세야 되고 다시 오른쪽 요 친구도 세야 되지. 몇 번 나와요 저게? 3번 나와요. 내가 AN 쓰고 싶으면 어떻게 써야 돼? 3배를 하고 곱하기 얼마부터 시작해서? 1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나씩 올라가는 걸 더해 주셔야 되겠죠. 맞아요? 그럼 요거 합치면 2분의 n제곱 블라블라 이런 건 거 알고 있었지 지금? 맞아? 조금 이제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이건 디테일하게 쓸게요. 3 곱하기 근데 n까지 죄송합니다. n-1까지예요. 3 곱하기 2분의 한 개수 그냥 합으로 할까? 2분의 n-1 그 다음 n 이렇게 곱해지면 되겠죠? 맞아요? 일단 여기까지만 쓸게. 이제 bn 좀 찾으러 갈까요? 요거 삼각형 몇 개 있어요? 하나. 몇 개? 3개. 몇 개? 5개 이렇게 보이겠죠? 쭉 내려가서 여기 몇 개 있겠니?
고민을 해보자. 이거 얼마씩 늘어나는 수열이야? 2씩 늘어나는 등차 수열이야. 그리고 우리는 결국에 끝나는 지점이 n번째에서 끝나야 되죠. 맞아요? 그럼 걔에 대한 마지막 항은 2n-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너네들을 전부 합친 게 bn이겠죠? 맞아요? 그럼 아까 전에 무슨 얘기 했는지 기억나니? 이거 결국에는 bn이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해갖고 계속 가는 거잖아. 2n-1까지. 그럼 요 친구 얼마? 렌즈. n제곱인 거 계산했었죠 아까? 그래서 너가 n제곱이구나. a, n, b, n 전부 구했으면 계산은 할 수 있겠다. 그렇죠? 넘어가서 30번도 같이 한번 볼게요. 요 내용도 비슷해요. n단계에서의 성량계비 개수가 an, 사각형 개수가 bn 이렇게. 사각형 개수가 bn. 성량계비 개수부터 세로 갑시다. 규칙을 찾는 게 중요하죠. 뭐 본인 편한 대로 하시고 저는 이렇게 좀 할게요. 대각선을 한번 그어놓고 이게 1단계일 때거든요. 요때 성량계비 몇 개 있어요? 4개. 그치? 그러면 2단계로 가면 여기 4개는 일단 있고 여기서 몇 개가 또 생겨요? 눈으로 세보면 되죠. 1, 2, 3, 4, 5, 6, 6개 또 생기지. 합쳐서 10개나 쓰지 마시고 어떻게 써야 돼? 4 플러스 6개 이렇게 써볼만 하겠죠. 또 다시 너는 그럼 단계가 3단계로 늘었어. 뭐해? 첫 번째 줄에서 몇 개였고? 4개였고 두 번째 줄에서 6개였잖아. 마지막 줄은 어때요? 1, 2, 3, 4, 5, 6, 7, 8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친구 8개를 더해주면 되겠다. 내가 원하는 거는 결국에 규칙 찾는 게 내 목표잖아. 이렇게 돼 있으면 규칙이 보이긴 보이죠 지금. 그리고 이걸 최대한 일반항으로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각 단계랑 어떤 숫자랑 매칭이 되냐가 좀 필요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 2 곱하기 2지. 얘 2로 묶으면 2하고 2 플러스 3이죠. 얘도 다시 2로 묶으면 어때요? 2 플러스 3 플러스 4죠. 맞아요? 그럼 이거 2로 왜 묶었냐면은 하나씩 늘어나는 게 좀 필요해서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규칙 이렇게 찾는 거야. 너 1단계니까 2에서 멈추지. 2단계니까 3에서 멈추지. 3단계니까 어디서 멈춰? 4에서 멈췄잖아. n단계면 어디서 멈추겠어? n 플러스 1단계에서 멈추겠죠. 결론적으로 an을 쓰자라고 하면 an은 2배의 곱하기 어디서 시작해서 2에서 시작해서 하나씩 늘어나다가 n단계 되면은 n 플러스 1까지 쓰고 멈추겠죠. 맞아요? 그럼 여기 있는 거 이제 등차 수열의 합으로 쓰면 똑같이 2 곱하기 2분의 n플 1, n플 2 이렇게 쓰겠죠. 등차 수열 합으로 쓰자. 요거 한 개수 몇 개? n개지. 맞아? 한 개수 n개에다가 초항이 2고 마지막 항이 n플 1이에요. 그러면 얼마? 2는 약분합시다. n 곱하기 n 플러스 3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네요. 맞아요? 그렇구나. 자, an 찾았고 bn 좀 봅시다. bn 밑에다가 같이 또 쓸게요. 처음에 사각형 1개, 두 번째 사각형 몇 개? 3개, 세 번째 사각형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이렇게 나오죠. 이런 규칙 안 보이잖아, 그치? 어떻게 쓰면 돼, 다시? 1개 더하기 2개. 너도 1개 더하기 2개 더하기 3개 이렇게 쓰면 되겠죠? 결국에 이 친구 bn은 어떻게 써지겠어요? 1 더하기 2 더하기 쭉 해서 n번째까지 더하면 되겠죠? n번째까지 합은 아까 어떻게 보자 했지? 2분의 n플 1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맞죠? 맞아요? 그럼 뭐 정리 좀 해보면 뒤에 거 무시할게요. 2분의 n제곱 이렇게 써버리면 결국에 너에 대해서 극한을 보내고 있죠 우리가. 지금 bn 앞에 4가 붙었어요. 너 앞에 4가 붙었다고? 그러니까 여기 2가 나오겠죠? 너는 2고 너는 1이니까 그냥 1분의 2 하면은 답은 2 이렇게 되고 끝나겠죠? 그래서 도형의 활용이 있었는데 그냥 뭐 하면 규칙 찾으면 끝난다. 물론 규칙 찾는 게 잘 안 될 수는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금 연습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사실은 시험 나오면 보통 유형 이제 11, 12 얘네들이 많이 나와요. 경화도 작년에 이거 한 12번 같은 거 수특에 있던 거 그대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게 레벨 3였나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기억하기로는 그냥 작년에 어떻게 나왔었냐면 그냥 말도 안 되는 계산, 무슨 말인지 알지? 한 18번쯤에 말도 안 되는 계산이 쭉 있었고, 광주는 비교적 좀 쉽게 쭉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근데 너네 작년에 고3 하던 쌤이랑 너네 쌤이랑 다르지? 네. 니네 수학생 그대로 올라가지? 모의고사 그대로 나오겠네? 미적분을 그 쌤이 그대로 하시는 거야? 공식도 올라가자. 안 올라오지 않아. 아닌가요? 몰라. 그래서 작년에도 그 광주고등학교 수업 어떻게 했었냐면 그냥 수특 먼저 한번 쭉 나가고 레벨 3까지 쭉 한번 끝내고 고쟁이 한번 쭉 끝내고, 그럼 시간이 꽤 많이 남았었거든? 한 3주 넘게 남았었거든? 그러면 그냥 그때부터 해서 그냥 모의고사 쭉 풀고 그냥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 그래도 뭐 잘 보시더라고요. 아, 모의고사 나오면 좀 어지럽겠네. 자, 일단은 11번 한번 봅시다. 일단 요 문제는 난이도가 좀 쉬워서 그런지 그래프가 그려져 있진 않거든요, 원래. 그렇지? 뭐 해설의 그림이 있으니까 같이 참고해서 볼 건데, 문제는 이러네요. 너라는 함수랑 너라는 함수가 만나는 두 점이야. 결국에는 두 함수의 교점은 두 식이 뭐가 될 때요? 같아질 때죠. 이 두 녀석이 같아지는 지점을 찾아오는 게 교점인 거지. 맞아요? 그럼 결국에 너에 대한 방정식을 풀자 뭐 이런 생각이 들 거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n은 0이다 라고 생각이 들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x를 구하겠다고 근의 공식을 쓰시면 좀 어지럽겠죠. 맞아요? 그래서 저 두 근이 내가 찾고 있는 교점일 거야 라는 것만 아시면 두 근을 누구로 두면 돼요? 그냥 알파, 베타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무슨 관계를 아냐?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예요? 2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얼마야? 마이너스 n. 이렇게 두 관계를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정 필요하면은 그제서야 뭐 이제 x를 찾으러 가면 될 거고, 일단은 두 분의 관계가 필요했으니까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면은 문제 보고 내가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죠. 그 그래프를 그려서 여기까지 만들어 놓은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만들어 놓으면 필요한 게 여기 A에 B잖아. 그럼 이걸 찾으려면 좌표를 구하는 위주로 갔다 보니까 얘를 네가 진짜 x를 찾아서 몇 컴마 몇 해서 막 그런 식으로 풀면 어지러워서 죽을 것 같잖아. 맞아요? 여기 길이 얼마예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예요. 맞아요? 그럼 여기 길이 얼마겠니? 기울기 얼마? 2. 그럼 얼마여야 돼? 2 베타 마이너스 2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너네 피타고라스 쓰면 뭐가 나와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얼마? 루트 5 이렇게 들어오겠죠? 맞아요? 제곱하시면 나오겠지. 그러면 내가 찾고 있던 너를 갖고 내가 AN이라고 불렀는데 누구만 표현하면 돼요?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만 표현하면 되겠죠?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베타 플러스 알파의 제곱과 같을까? 그럴 일은 없죠. 뭘 해주셔야 돼?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붙여야 되겠지? 그러면 합이 누구였어요? 합이 2였잖아. 집어넣으면 4일 거고요. 곱이 마이너스 n이니까 플러스 4n 이렇게 나왔었겠죠? 내가 필요한 친구는 그냥 베타 마이너스 알파니까 결론이 어떻게 돼? 루트를 씌워서 루트 4n 플러스 4에다가 곱하기 루트 5다 이렇게 표현되겠죠? 오케이? AN 찾았으면 그 다음에 뭐 계산하는 거는 뭐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어려울 게 있나요? 없죠. 넘어갈게요. 뭐 이렇게 힘들지? 진이 빠지네. 자, 33번 봅시다. 이 친구 어떻게 풀어야 돼요? 점 A가 나와 있고 기울기가 나와 있어. 직선 세울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직선 L 어떻게 쓰면 돼? Y는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루트 3. 그 다음에 x 마 n 플러스 얼마? n 제곱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럼 여기서 AN이란 좌표는 n, n 제곱인 거 뻔히 알고 BN만 찾으면 문제가 끝날 건데, BN 찾으려면 결국에 x 절편 찾는 거지. y에 0 집어넣고 계산하면 되겠죠. 0 집어넣고 요 마이너스 넘기고 루트 3을 일단 나눌게요. 그럼 좌변에 있는 게 이제 x 마이너스 n이고, 이거 x 마이너스 n이고, 우변에 있는 게 얼마냐? 루트 3분의 n제곱 뭐 이렇게 정리가 됐을 거 아니야? 결론적으로 x는 뭐가 나와요? 루트 3분의 n제곱에다가 더하기 얼마?
n 뭐 이렇게 정리가 되고 끝나겠죠? 맞아요? 그러면 너가 무슨 절편? x절편이야? 이 정도까지 찾을 수 있고요.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예요? an, bn이 아니라 5an의 길이랑 5bn의 길이죠. 그러면은 5bn은 그냥 이 그 자체니까 문제가 없을 거고 5a는 0,0에서 n,n제곱까지 넓이 거리 구하면 되죠. 어떻게 하는데? n을 제곱하면 n제곱이고 n제곱을 제곱하면 n 4제곱이겠죠. 맞아요? 그 두 녀석을 더하고 루트 씌우는 거니까 여기 있는 식이 어떻게 써져?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에는 루트 n 4제곱 더하기 n제곱일 거고 그렇지? 5b에는 너 있는 거 그대로 루트 3의 n제곱 플러스 n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너에 대해서 이제 극한 한번 보내봅시다. 요거 n에 대한 몇 차식? 2차식. 개수 얼마? 1. 요거 n에 대한 몇 차식? 2차식. 개수 얼마? 루트 3분의 1. 극한 보내면 얼마 나와요? 루트 3분의 1 나오겠죠. 맞아요? 답은 얼마? 3분의 루트 3. 정답 몇 번이니? 5번 이렇게 되고 끝나겠죠. 괜찮죠? 넘어갈게요. 12번. 요거 문제 굉장히 또 쉬워요. 그냥 여기 n이래. 그럼 pn 좌표 구할 수 있거든요. pn 좌표 표현이나 할게요. pn 좌표를 설정을 하면 x에다 뭐 집어넣어요? n 집어넣어요. 그럼 몇 컴마 몇이야? n 컴마 루트 n 플러스 2 플러스 1 이렇게 써지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pn과 pn 플러스 2의 기울기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pn 플러스 2는 어떻게 나와요? 2만 더 키워주면 되죠. n 플러스 2 컴마 루트 n 플러스 4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그럼 그 두 녀석을 뭐 해야 돼? 기울기 필요하니까 x끼리 빼고 y끼리 빼야 되죠. 너네들의 기울기는 분 뭐에 얼마 들어가요? 2. 그치? 분 자에는 뭐 들어가? 아래 거에서 위에 거 뺄 거니까 1끼리 사라지고 루트 n 플러스 4에서 빼기 루트 n 플러스 2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너가 내가 찾고 있던 그 기울기고요. 그 기울기를 기준으로 뭐 했으면 좋겠다? 루트 n까지만 붙여서 계산하면 좋겠대. 하실 수 있죠. 요 정도에서 넘어갈게요. 요것도 그냥 하자. 걔네들은 시간이 없어서 안 했는데 요 문제를 풀 거야. 근데 이게 지금 되게 정신이 없거든요. 구해야 될 거 빨리 위에다 써놓고 갈게. 물어본 게 ACN도 구해야 되고 OCN도 구해야 되고 B1DN도 구해야 돼. 요 세 개를 구해야 돼. 그러면 ACN은 요 전체 대각선이잖아.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요 한 칸이 1이거든요. 그래서 숫자만큼 계속 늘어났단 말이야. 오케이? 그럼 얘가 n번째까지 왔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밑변의 길이가 얼마? n 이렇게 확정이란 말이지. 그럼 결국에 이 대각선 길이는 피타고라스로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ACN 요 친구는 어떻게 나와? 루트 n제곱에다 더하기 48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죠. 맞아요? 자 다시 OCN 요 친구는 얼마예요? 그냥 OCN은 그냥 n이잖아. 너는 n이야. 마지막으로 B1DN을 찾고 싶어. B1DN이 어디 있는 거냐면 여기죠, 여기. 요걸 찾으려면 필요한 내용은 이거예요. 요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은 달분이 통해 안 통해? 통하겠죠? 그러니까 1대 B1DN은 뭐랑 뭐랑 똑같아? n대 얼마지? 48 요거랑 같겠죠. 그래서 정리하시면은 결국에 B1DN에다 써야겠다. 그냥 B1DN은 아이고 B1DN은 n분의 48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오케이? 그럼 세 개 다 구했으면 집어넣을 수 있겠죠. 맞아요? 집어넣고 극한 한번 보내봐라.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요 친구 달분만 뭐 오랜만에 보다 보면 또 안 보일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것만 좀 집중을 해주시면 큰 문제 없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하면 일단 수열에 대한 기본 내용은 끝나요. 수열에 대한 기본 내용은 끝났고 이제 뒤로 넘어가면 요거 마플 특강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요거 하고 아까 친구들은 여기서 끝냈던 거거든요. 근데 내가 사실 숙제는 감이 안 와갖고 등비 수열까지 다 넣어버렸어.
그래서 끝나기 전에 숙제 몇 번까지 풀어오시면 될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게 지금 이거거든. 참에 대한 속성을 한 얘기인데 그냥 이거 같이 보면서 합시다. 너 잘 보여 이거? 아니요. 이런 아쉬운 일입니다. 잘 보여? 네. 그러니까 일단은 결론이 이렇거든요. 우리가 여기 있는 이런 명제 문제들을 풀 때 사실은 이제 본인들이 좀 성적이 나왔다 하시면 보통 이렇게 풀어요. 여기 기억이 써져 있어. 이렇게 이거면 뭐 이거다 이렇게 써져 있어. 그럼 어떻게 해? 읽어. 읽었더니 맞는 말 같아. 맞네. 니은 써져 있어. 이거면 이거다. 아닌데 이거 반대는 맞는데 이건 아니지 않나? 다시 디귿. 읽어. 이거 틀린 말이지. 뭐 이런 식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리고 가끔씩 그러다가 이 문제 자체를 틀렸어. 18번 문제 딱 틀렸어. 이거 맞는 거였구나. 그리고 해설 딱 읽어보니까 그러려니 할만해. 그렇네. 넘어가요. 비슷한 거 계속 풀어봐. 그래서 그냥 시험 때 운이 좋으면 잘 맞추고 아니면 또 틀리면 이런단 말이야. 이게 본인이 어느 정도 이제 피지컬로 풀다 보면 장점은 편한데 단점이 내 수준을 넘어가는 순간 못 따라가죠 갑자기. 그 전에 읽었을 때 판단이 됐으니까 푼 거잖아.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선지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고민을 좀 해봅시다. 문제가 있어. 근데 사실 뭐 국어 할 때도 마찬가지 다 똑같은 얘기인데 옳게 써진 문장이 있겠죠. 당연히 또 틀리게 써진 문장이 있겠지. 근데 이제 틀린 문장 같은 거랑 옳은 문장 구분을 할 때 옳은 문장은 그냥 써져 있는 말을 읽으면 당연히 참인 게 보이죠. 명확히 참이야. 근데 틀린 문장 때문에 보통 헷갈리거든요. 태종이 국어 잘한댔나? 예, 못해요. 아유. 너가 요거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반대되는 말을 써주면 그게 판단이 되게 쉬워요. 소설을 막 읽었어. 세종이가 죽었다. 이렇게 써져 있어. 근데 선지가 딱 이래. 세종이 행복하게 오래 살았다 이렇게 써져 있어. 틀린 말이잖아. 맞아요? 여기 소설에서 죽어 있었다고. 이해하시죠? 네. 이거 반대되는 얘기는 찾기가 되게 편해. 근데 알 수 없는 내용, 그냥 다른 말로 하면 개소리를 써놓으면 판단이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선 세종이 죽었단 말밖에 없는데 갑자기 선지로 세종이는 피크닉을 좋아했다고 이렇게 써놓는 거야. 근데 듣다 보니까 그럴만한데 싶은 게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얘가 보니까 막 노래 부르고 춤추는 거 좋아하던데 그러면 피크닉 가는 것도 좋아했을 법한데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요 알 수 없는 소리들은요 얘랑 싸워요. 추론과 싸워요. 무슨 말인지 알아? 알 수 없는 소리를 했는데 듣다 보니까 그럴 법한데라는 생각이 들면 내가 추론을 한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풀고 만약에 틀려서 답지를 보면 그런 근거는 없다 이러면 그렇지 그런 건 안 써져 있었지 하고 인정을 하고 넘어가. 다음에는 그런 식으로 풀었는데 또 틀렸어. 그래서 봤더니 이거를 따라서 보니 그랬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고 이렇게 써져 있어. 요거의 차이가 조금 있을 건데 사실 이건 조금 너무 간 거고요. 결국에 이제 우리가 저런 문제들을 풀 때 명확히 참이 되는 성질을 알아야 돼요. 명확히 참이 되는 성질을 알아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 만약에 틀린 문장이라는 걸 증명을 하고 싶으면 보통 뭘 들어요? 우리가? 반례를 들어요. 근데 반대되는 예시를 드는 게 사실 이제 고1 명제 파트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많거든. 근데 여기는 그런 게 별로 없단 말이야. 반례를 들다 보면 생기는 문제들이 하나씩 있어. 내가 틀렸는지를 확인하고 싶잖아. 반례가 존재하면 거짓이죠. 맞아? 반례가 안 나와. 그럼 참이지. 여기서 항상 걱정이 된단 말이야. 반례가 안 나와. 내가 못 찾은 거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시간을 많이 써서 우리는 옳은 좀 참에 대한 속성으로만 문제를 푸시면 좋겠다 이 정도 얘기고요. 이거는 그냥 한 김에 언급만 해줄게. 개소리를 판단하는 기준은 개연성까지는 개소리로 넣어야 돼. 들어봤더니 그럴 법하다는 개소리야. 이게 있으면 반드시 저게 나와야 되라는 그 필연성이 있어야지만 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됐고요. 그냥 이거 한번 느낌이나 봅시다. 이제 지금 여기 있는 게 왼쪽 페이지는 참에 대한 거, 오른쪽 페이지는 거짓에 대한 거지. 이거를 외워서 가라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일단 이렇게 가자는 거거든. 참을 쓰기 위해서 우리 첫 번째 요거는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 수렴하는 친구랑 수렴하는 친구를 사칙연산을 했어. 그럼 그 결론 뭐여야 돼? 수렴이어야 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수렴끼리 사칙연산하면 수렴이다라는 게 당연한 참의 특성이기 때문에 항상 그걸로 판단하시는 게 좋고, 주의할 만한 점 뭐예요? 수렴 사칙연산할 때 항상 주의해야 되는 거? 나누기. 맞아요? 정확히 이제 뭐가 되면 안 돼? 나누기를 할 때 분 뭐가 0이면 안 돼요. 그렇지?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 이거. 두 번째로 여기까지는 좀 써먹을 만할 것 같아. 수렴이 있고요, 발산이 있어. 걔네들을 곱하거나 나누는 건 안 되는데 더하거나 빼면 반드시 뭘까? 반드시 발산이겠죠. 요 두 가지 정도는 내가 확실히 써먹을 수 있겠다. 그렇지? 그 다음에 수열에서 좀 자주 나오는 아이디어들인데 이런 겁니다. AN이라는 전체가 있고 AN에 대한 일부가 있을 거란 말이야. 전체이면 일부이다 가능한 얘기인데 일부면 전체다 반대로 가시는 건 틀린 얘기고요. 이거를 내가 또 막 진리집합까지 가서 진짜 명지로 가면 너무 어지럽잖아. 그냥 간단한 흐름은 이 정도예요. 전체 수열이 하나의 결로 뭔가 어디론가 가고 있는 편이야. 그럼 거기 일부분들만 뽑아서 봐도 거기로 가는 게 보이는 게 맞겠죠? 근데 그 반대로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그 정도 얘기일 거고요. 문제 한번 이제 1번부터 읽어보면 이런 거죠. 너 발산해. 그럼 너도 발산해. 크기가 이렇게 있으면 발산해야 되겠지. 1번 읽었을 때 명확히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겠죠. 맞아요? 2번 한번 읽어봅시다. 너랑 너가 수렴하면 B는 수렴이야. 이거 참이야. 근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누가 와서 물어보면 뭐라 대답해야 돼? 너네들을 뭐 했을 때? 곱했을 때. 얘네들을 곱하면 뭐가 돼요? 사라지지? 네. 수렴 계산하면 수렴인 거잖아. 그럼 B는 수렴이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다시 세 번째 똑같아요. 너 수렴이야? 너도 수렴이야? 오케이? 두 녀석이 수렴이면 이 자리에 알파를 넣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사실 대입의 개념으로 보라는 게 아니라 얘랑 얘를 연립할 수 있어 없어? 있죠. AN에서 빼는 거야. AN-BN 이거를 빼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BN 남죠. 맞아요? 그럼 그거 얼마야? 알파에 이렇게 판단이 가능하지.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렇게 넣어서 판단하지 말고 너네들끼리 뭐 해서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눠서 이게 나오는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오케이? 이거 어때요? 아까 한번 본 거지 이거? 무한으로 간다.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저 없다고 할게요. 네. 내 수업에는 없다고 할게.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AN분의 1이 얼마다? 0이다 라고 두고 너 수렴이지? 네. 너도 수렴이지? 두 녀석을 뭐 하면? 곱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얘기 하는 거야 지금. 네. 오케이? 수렴끼리 연산한 거다. 5, 6번이 아까 말한 이 전체 일부 요 얘기거든요. 5번 한번 보시면 뭐 이런 겁니다. 전체 수열이 알파로 가고 있어. 그러면 n 플러스 1이라든가 n 플러스 2인 친구들도 어디로 가겠니? 알파로 가겠죠. 결국에 이 친구들은 원래 수열보다 한 칸 더 뒤로 밀렸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 맞아요? 어쨌든 끝까지 가는 목표는 똑같겠죠. 그래서 너는 알파로 간다. 당연하고 똑같이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전체가 알파로 가요. 이거 뭐야? 2n-1은 홀수. 2n은 짝수. 전체가 알파로 가면 홀수든 짝수든 결국엔 어디로 가겠어? 알파로 가. 당연한 얘기죠. 주의사항 여기 밑에 보이죠? 이게 무슨 얘기야? 그 반대로는 하지 말라는 거야. 만약에 홀수가 어디로 간다. 그러면 전체도 글로 간다? 틀린 얘기야. 짝수가 글로 간다? 틀린 얘기야. 왜? 여기 무슨 발레를 들었어요 지금? 진동. 그래. 너는 1이고 너는 0이어도 실제 함수는 0, 1, 0, 1, 0 이렇게 뒤집힐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전체는 진동이지만 홀수나 짝수만 꺼내서 보면 수렴하는 걸로 보이는 게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일부에서 전체로 확장은 하지 말아라. 뭐 이건 같은 얘기겠지. 자, 그 다음 7번. 뭐 요것도 좀 중요한데요. 이거는 체크 하나 해놓게 나는. 됐다. 얘가 이제 중요하다는 건 자주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오면 종종 또 틀려와요. 나오면 종종 틀려오더라고.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겁니다. 사실 지금 들으면 또 다 괜찮다고 하실 듯.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가요. 그때 an의 절대값이 있는데 그게 예를 들어 1이야. 그럼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는 1이다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이거 안 돼 왜? 마이너스. 아 마일도 있잖아. 요 대답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이게 숫자로 갈 때가 항상 문제인데 절대값 기준으로 0이 조금 특이한 겁니다. 그치? 그럼 절대값 0이 0이면 생각해보면 당연히 0이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맞아요? 1이면 1로 쓰면 안 되는 게 뻔히 보이죠? 나중에 문제에서 이걸 알파라고 쓰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 되는 거야? 알파일 땐 틀렸던 것 같아서 요거 봤을 때 또 틀렸다고 막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0으로 갈 때만 좀 판단을 하자. 당연히 이거의 역과정은 여기서는 명확한 차별이긴 할 겁니다. 어려운 점 있나요? 아니요. 없죠. 넘어갈게. 오른쪽에 거짓 좀 봅시다. 요 거짓들도요. 결론이 이런 거지. 왼쪽에 지금 가정을 보면 사칙연산 할 수 있는 걸 준 적이 있나? 없어요. 맞아요? 얘만 줬단 말이야. 그러면 사칙연산이 안 되면 각각이 수렴인지 발산인지 확인을 할 수가 없지. 수렴하려면 할 수도 있는데 안 하려면 안 할 수도 있잖아. 이게 방금 말한 그 개연성에 대한 얘기예요. 결국에 너는 거짓이다. 발레를 드는 행동을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오케이? 너는 사칙연산이 안 되니 알 수 없어서 거짓이다 이렇게 가는 거야. 두 번째 거 어때요? 얘도 할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없어. 너도 할 수 있는 거 있어 없어? 없어. 사칙연산이 안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틀린 거야. 심지어 요거 이제 좀 뭐 그런 생각을 해볼까 뭐 싶을 수도 있지만 3번도 아닙니다. 사칙연산으로 증명이 안 되니까. 4번은 3번의 그냥 확장판이죠. AN, BN을 곱했다. 그러면 각각 중에 하나라도 수렴하냐 이렇게 했잖아. 얘는 AN 제곱이라는 건 AN 곱하기 AN 한 거지. 그런다고 해서 AN이 수렴일지 아닐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예를 들자면 뭐가 있겠어? 마일 이런 거 있는 거야 마일. 마일 1 이게 막 가고 있었어. 이게 AN이야. 이거 제곱하면 뭐가 돼요? 111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이런 건 하시면 안 된다. 뭐 이 정도 얘기가 있겠네요. 5번. 이미 다 알죠? 5번 안 되는 거. 6번. 요거가 이제 사실 작년에 많이 봤던 거지. 두 개가 나왔어. 사칙연산 돼요, 안 돼요? 돼요. 두 개를 뭐 해야지 BN 나와? 나눠야지 BN 나와. 맞아요? 그럼 나누면 너 나누기 너 이렇게 할 거잖아. 분모에 AN이 들어가야 되지. 근데 AN이 0이 아니라는 말이 있어 없어? 없어. 그냥 사칙연산으로 만들어지는데 분모가 0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거짓이야. 7번 요거 굉장히 되게 아차하고 많이 틀려요. AN, BN이 0이래요. 그 둘 중에 하나는 0이다. 어때? 이게 얘가 이제 약간 정신 놓고 풀다 보면 좀 그럴만 하거든요. 틀릴만 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야 A 곱하기 B가 0이면 A 또는 B가 0이다 이거 맞는 말이잖아. 근데 얘는 틀렸어요. 왜 틀렸어요? 진동일 수 있습니다. 수렴하는지를 몰라서가 문제야. 무슨 말인지 알아? 수렴하는지를 몰라서. 그러니까 진동으로 예시가 들어오는 이유가 뭐야? 수렴하지 않는 케이스 설명을 해주는 거죠. 맞아요? 수렴성을 알 수가 없으니까 저렇게 하시면 안 된다. 여기 0에 매몰되면 안 돼. 수렴을 모르는 거야. 넘어가. 8번. 이거 어때요? 이게 내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거일걸? AN이랑 CN이 있어. 오케이? AN, CN이 있는데 두 놈을 뺀 게 0이야. 차이가 0이야. 그럼 사실 AN과 CN이 같은 곳으로 간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 내가. 맞아요. 그럼 너가 요거를 뭐 알파로 두면 얘가 알파로 갈 거니까 BN도 어디로 가야 될 것 같아? 알파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BN이 수렴한다고 말을 하면 애초에 거짓이다. 아까 처음에 설명했었지? 왜? 너네 각각이 수렴한지를 일단 모르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낀 너가 수렴할지 나도 모르게 맞겠죠? 오케이? 그래서 너는 수렴이라는 말은 거짓일 거다. 자, 9번. AN 발산하고 수렴이 수렴하면 AN, BN은 0으로 수렴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내가 아까 무한 넣는 게 조금 싫다는 건 이런 거야. 그냥 발산하면 막 무한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야 애들이. 근데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무한분의 숫자. 그러면 0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 친구는
발산이라고 했으니까 뭘 떠올려야 돼? 진동을 떠올려야 돼. 오케이? 진동이 돼버리면 저 친구는 수렴이 아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틀린 거고요. 위에서 본인이 혹시 발레 드는 거에 좀 익숙하다 혹은 좀 종종 그렇게 풀 수도 있다 하시면 발레를 들 때는 여기서는 무조건 진동 또는 유리 함수 정도밖에 없어요. 오케이? 진동 또는 유리 그냥 분수로 되어 있는 거. 그거 말고는 발레를 잘 안 들어요. 여기 있는 모든 발레를 읽어보면 전부 다 뭐 이렇게 보이지? 이렇게 유리식 아니면 진동 뭐 이렇게 들어가니까 생각해 볼 거면 거기서 시작해 봐라. 뭐 이 정도 얘기겠네요. 넘어가서 딱 두 문제 풀고 오늘 수업 마칩시다. 진도는 똑같이 나가긴 했네. 자, 1번. 혹시 이거 좀 자신 있으신 분 있어요? 주현이 혹시 자신 있어? 자신 없어? 말 걸지 말아줘. 알았어. 세정이 혹시 자신 있어요? 예찬이 자신 있어요? 잠깐만요. 해설이 다 나와 있긴 하잖아. 양심상 안 보고 해야죠.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할게요. 자, 기억. 야, 이거 사칭연산 판단하고 싶은데 앞에 있는 뭐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네. 틀린 말이야? 아이고. 맞아요. 두 번째. AN이 알파다. AN은 수렴이라 줬어요. 그러면 AN의 제곱이라는 건 결국에 AN 곱하기 AN이지. 수렴끼리 곱하는 거니까 알파 제곱 되는 게 맞아요. 수렴끼리 사칭연산 하는 과정이구나. 다시 디귿 봅시다. 디귿도 봤더니 몇 개 줬어? 수렴을? 2개를 줬어. 이 2개를 주고 나서 보니 어때요? 너를 집어넣는다 생각하지만 두 녀석을 연립한다 생각을 하세요. 연립을 하면 BN이 뭐가 나오겠다? 알파가 나오겠다. 그러니까 너도 맞겠다. 정답 니은 디귿입니다. 이렇게 되면 끝나겠죠? 맞아요?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어때? 근데 무슨 말인지 알지 지금? 아마 실제로 풀었을 때 틀리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밑에 있는 발전 문제 한번 봅시다. 네, 제가 그냥 해볼게요. 뭐 방금 다 봤던 것들이라서 시간이 너무 적은가? 오케이. 자, 기억 한번 봅시다. 끊었어. 앞에 있는 거 혼자 수렴한다 해서 뒤에 있는 것 중에 하나라도 수렴한다 이런 거 확정 지을 수 있나요? 없죠. 없죠. 이 친구 틀린 말 알 수 없는 내용 쓴 거야 이거. 너네가 방금 봤기 때문에 뭐 판단이 좀 쉬웠을 수도 있는데 항상 시험 대비 들어갈 때쯤 또 까먹을 수 있거든요. 알 수 없었다라는 판단까지 되는지 체크 한번 하시고. 이 니은 어때요? 2개 줬죠? 두 녀석 사칙연산으로 뭐 하면? 곱하면 결론이 얼마 나와요? 0이 나왔었겠죠? 아, 그러니까 b는 0이다? 이것도 맞는 말이겠다. 그치? 자, 마지막 아니네. 디귿. 이거면 수열은 수렴한다. 지금 뭐라 됐어요? 크기 차이가 있고요. 너넨 알파, 베타야? 이렇게 줬지? 그럼 시작과 끝을 뭐 해줬어요? 쪼개놨죠? 그리고 걔네가 같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공간이 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 네. 그럼 그 사이에 있는 C에는 수렴한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뭐가 가능합니까? 진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너도 틀렸다 판단이 될 거고. 리얼 한번 봅시다. 뭐뭐일 때 수렴하면 이렇게 했네.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AN, BN이 양수긴 양수고 뭐 크기는 저렇다고 하네요. BN이 수렴한다. BN이 어디로 간다? 한쪽으로 간다.
그랬을 때 AN도 수렴한다? 이거 사실 디귿을 조금 확장한 버전이죠. 그렇죠. 똑같죠. 이것도 똑같은 맥락으로 안 되겠지? 맞아요? 이 친구가 수렴한다면 X축 이렇게 있고 이렇게 간다고 해서 이 사이에서 진동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 결국에 맞는 거 누구밖에 없다? 니은밖에 없다. 정답 2번 이렇게 되고 끝나겠네요.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다음 시간 등비 한번 하자.